빨간 딱지가 붙으면 야 이거 어차피 내가 청구 이의 소송하면 이거 나중에 어차피 다 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떼버려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제가 이틀 만에 긴급히 해결했던 사례인데요. 유체동산 압류를 해결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딸인데 이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빚을 지셨어요. 아내랑도 이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갈 데가 없으니까 따님 집에 거주를 하세요. 채권자가 아버님을 상대로 소송을 했고요. 아버님은 대응을 안 하셨죠. 왜냐하면 뭐 당연히 갚아야 될 돈이 맞으니까. 그래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 채권자들이 아버님 재산에 대해서 여기저기 강제 집행을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아버님이 살고 있는 주소를 알아내서 집행을 한 거죠. 어떤 식의 집행을 했느냐? 아버님이 살고 있는 집에 있는 집기들이 있잖아요. 뭐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집행관이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빨간 딱지 압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이 당하면요 그 자리에서 방어를 못 하세요. 이의 제기도 못 하고 당연히 원래 이래야 되나 보다 이러는데 실은 제가 다 확인을 해보니까 아버님이 그 딸 집에 얹혀 살고 있고요. 그 모든 동산들이 따님 거예요. 따님 거. 그러다 보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은 아버님이고 강제 집행을 당해야 되는 사람도 아버님인데 지금 엉뚱하게 제3자 물건에다 지금 강제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급하게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게다가 또 보니까 이 유체동산 매각기일까지 잡혔어요. 즉 강제 집행을 해서 매각하는 날짜까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분초를 다퉈서 급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 제3자가 대응하는 방법은요 제3자 이의의 소라는 거예요. 채권자가 아버님을 상대로 한 재판이라든지 강제 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돈 받아야죠 그분들. 근데 야 너 강제 집행이 아버님의 재산에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의 재산에 했어? 이게 바로 제3자 이의의 소예요. 그래서 요거를 빨리 소장을 접수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따님 소유라고 하는 어쨌든 뭐 구매 내역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뭐 카드 점표, 뭐 쿠팡에서 산 거 이런 것들을 다 올렸어요. 증거로 냈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이 제3자 이의의 소를 하면은 아까 지금 그 유체동산 에 대한 매각기일이 잡혀서 강제 경매가 진행된다고 했죠. 이 강제 경매가 자동으로 정지될까요? 아닙니다.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제가 이틀 안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그냥 일반 사례라고 생각하시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다가 이렇게 동산 압류를 했어요. 이 압류를 푸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통상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압류 금지물 범위 변경 신청이에요. 이거는 채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민사집행법에 보면 아무리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은 압류하지 마 이런 압류 금지 물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압류 금지 채권들이 있고 이제 예금 채권 같은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은요 맨날 좀 금액이 바뀌기는 하는데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못해요. 그거는 일단 최소 생계비로 놔둬야 돼요. 마찬가지로 동산도요 이 채무자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압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압류 금지물인데 압류가 금지된 물건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세탁기에다가 압류를 했다고 쳐요. 이 세탁기는 내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압류 금지물의 범위를 세탁기까지 넓혀주세요 라고 하면 그 빨간 딱지 붙인 압류는 취소가 된다고요. 그건 압류 금지물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압류 금지물 범위 변경 신청이 있는데 일단 채권은 인정하는데 야 요거까지는 압류하지 마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구 이의의 소인데 요거는 채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정할 만한 게 없어요. 왜냐면 압류를 한다는 건 판결과 같은 집행 권한을 받은 건데 사실 두 가지 정도만 가능합니다. 뭐냐 하면 야 내가 돈을 갚아라 라는 판결은 받았는데 돈을 갚았다. 그런데도 얘가 승소 판결 받은 걸 가지고 추가로 지금 집행을 하는 거다 중복해서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판결 받기 전에 이미 돈을 갚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된 거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걸석 재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나가지고 패소 판결이 나서 이 사람이 강제 집행을 하니까 야 나 판결 선고 전에 이미 너한테 갚았잖아. 이런 걸로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청구 이의의 소입니다. 그리고 청구 이의의 소송도 아까 말한 제3자 이의의 소송같이 자동으로 강제 집행이 정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잘 권유드리진 않는데 진짜
마지막에 몰리신 방법인데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개시 결정이 나면 압류 절차를 중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 뭐 압류 금지 명령이라든지 중지 명령을 받아서 압류를 푸실 수가 있는데 압류 풀자고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배우자가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채무자예요. 돈을 못 갚아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집에 TV, 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에 다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내 건 맞으니까 뭐 제3자 이의소송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채무를 변제한 건 아니고 채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청구 이의소송을 할 수도 없어요. 물론 이제 압류 금지물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배우자 입장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빨간 딱지가 붙이면 바로 그 현장에서 매각 절차가 일어나요. 현금 얼마로 그걸 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하면은 이제 최고가로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가격에 제 와이프, 배우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 지급 요구권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하고 달라서 정확하게 누구 점유인지를 모르잖아요. 뭐 텔레비전, 세탁기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저와 배우자의 공동 소유잖아요. 각자의 지분권이 2분의 1만큼 있는 거예요. 그게 매각이 되면 그 매각기일에 내가 그거 절반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매각된 거에 반을 주세요.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배우자의 지급 요구권입니다. 이 지급 요구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만약에 저희 집에 있는 TV가 3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럼 경매 비용 10만 원을 제하면 20만 원이 남잖아요. 20만 원의 반이 10만 원이니까 그 10만 원을 아내가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경매 비용 제외하기 전에 30만 원 있죠. 30만 원의 반인 15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강제 경매가 진행돼가지고 매각기일에 현장에서 진행이 되는데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즉 가족관계 증명서랑 혼인관계 증명서를 갖고 오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선 매수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까지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빨간 딱지가 붙으면 야 이거 어차피 내가 청구 이의소송하면 또는 제3자 이의소송하면 반드시 이길 거니까 이거 나중에 어차피 다 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떼버려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국가기관이 붙인 거예요. 이거 함부로 떼거나 훼손하잖아요. 그러면 형법 제140조 제1항에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 딱지 붙인 거라든지 요즘은 빨간 딱지가 좀 미관상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압류 목록을 그냥 A4 용지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어디 좀 안 보이는 데다 붙여놔요. A4 용지로. 그것도 떼시면 안 돼요. 그것도 빨간 딱지랑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가 성립하고요. 그 형량이 되게 높아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유체동산 압류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